자, 비치입니다. 제목 웃겨서 기사도 아직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가져와 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다 예상을 했을 텐데도 에이 설마 그런 생각으로 그냥 했겠지. 아니면 내 정보야 다 틀렸는데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고. 자, 무슨 소리냐 하면 보세요. 여기 싸다고 가입했다가 나도 모르게 당했다 하면서 테무 발칵. 테무라고 우리 쿠팡처럼 이렇게 이커머스, 중국 이커머스 있잖아요. 싸다고 물건 싸게 살 수 있다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무슨 구입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진짜 프린트 종이 돼 있는 거, 프린트 인쇄돼 있는 그 물건이 아니고 프린트로 인쇄된 프린트 종이 한 장만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전기자전거를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배달돼 온 거는 장난감 자전거가 배달돼 왔다거나, 그런 것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는 게 중국 이런 이커머스 사이트인데, 책임도 안 주잖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쿠팡이라 했는 데서 그렇게 해도 솔직히 그걸 또 잘잘못 따져가지고 돈을 환불 받거나 무슨 배상을 받거나 그러기도 힘든데, 이런 테무나 이런 것처럼 외국 그 나라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 이커머스가 제대로 어떤 일처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 이용자 몰래, 사용자 몰래 중국에다가 개인정보를 넘긴 테무, 가진금 13억 원.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싹 다 넘겼다는 소리겠죠. 지네 중국 정부에다가. 참, 이런 걸 아무렇지게 하고도 또 뭐라고 따지면은 또 마치 이거는 그냥 기업 비밀이고 기업의 어떤 정책인 어쩌니까 하면서 또 쌩까고 그냥 무시를 하는 그런 애들, 중국 애들은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너무 뻔뻔스러워. 지금 중국 애들 여기 서해 쪽에다가 자기들 말은 무슨 어망이라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 설치해놓고 몇 군데 지금 몇 개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설치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기점으로 거기가 자기 영토라고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하고도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고 계속 다툼하고 있는 거.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아무 땅에다가 그냥 하나 건물이든 뭐든 하나 시설물 하나 설치해놓고는 그걸 지 땅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서울에 그것도 어떤 이 여의도 한복판에 무슨 땅을, 그것도 개인 명의가 아니고 중국 정부 이름으로 땅을 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땅을.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중국 땅 못 사거든요. 중국 애들한테 땅 팔려면 지네가 팔겠어, 안 팔지. 근데 지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지 무슨 매국노가 있어가지고 팔아넘긴 건지 하여튼 우리나라 땅을 샀다고. 그러다가 진짜 순식간에 얘네들 그냥 우기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얘들 우기는 거 학을 띄잖아요. 진짜 계속 우겨. 지네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인구가 그냥 무슨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 우리 땅이라고, 한국 니네는 우리 속국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빡빡 우기면서 다 우리 거 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남을 인간들인데. 중국 애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오히려 일본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 더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좀 더 강하게, 더 악착같이 중국 애들이랑은 정말 쌀 한 톨이라도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될까. 얘네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얕보이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보고도 남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우린 동포라고 하지만 조선족은 중국인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동포야. 조선족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 같은 거 댓글도, 저는 댓글 안 봤지만 댓글에도 분명히 또 뭔가 이렇게 중국 쪽으로 자기들 좀 이렇게 실드 쳐주는 그런 어떤 댓글들도 셌을 뿐더러, 너무 중국 애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제품들이 엄청 좋다고, 중국 TV도 좋고 중국 청소기도 좋고 중국게 엄청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TV도 중국제 쓰라 그러면 차라리 안 쓰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폰으로 보고 치우지 중국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중국제가 어디면 한 10만원 정도 하면 한 7, 80인치, 85인치짜리 이런 것들 10만원 하면 제가 한번 사서 볼 의향이, 사서 보다가 진짜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이니까. 대신에 중국제라고 해서 85인치짜리 이런 거 TV, 대형 TV 사면 10만원 하겠어요. 그것도 한 200만원, 100만원, 최소한 2, 300만원 하려고 그럴 텐데, 지네 기술력이 좋아지니 어쩌니까 하면서. 저는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은 마음가짐이 잘못돼서, 뭘 사고 나면 뭔가 고장이 나면 AS를 잘 해줘야 할 텐데, 지금 이런 거 테무도 똑같잖아요. 지네가 그 업체 탓으로 다 돌리겠지. 그 사업자 탓으로 돌려 사업자한테 조금 다 하겠지. 무슨 일만 생기면 서로 책임 넘기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발표겠지.
TV든 자동차든, 요즘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뭐, 이 중국제 전기자동차 뭐가 좋니 어쩌니 막 그런 광고하고 있는, 뭐 가격도 뭐 1,000만원대니 2,000만원대니 막 그러면서 싸다고 광고하잖아. 걔네들 거 다 절대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 차이긴 하지만 저는 중국제를 써서 그런 식으로 학을 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때까지 뭐 중국제 안 써본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어쩌고 적혀 있잖아. 상표 그려진 대신에 상표가 다른 나라 상표가 붙어 있어서 그 회사의 이름, 그 회사의 브랜드를 믿고 써왔던 건데, 브랜드마저도 그 회사마저도 만약에 중국 회사다. 그러면 솔직히 믿고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뭐 중국 애들한테 꼭 뭘 찍으면 봐야지 맛을 나는 것도 아니고, 당해보지 않아도 이때까지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한 행동, 그리고 이때까지 중국 애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준 행동, 그것만 봐도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용자 몰래 중국에다 개인정보를 넘긴 테무, 과징금 13억이 뭐야, 1300억 때려도 부족하겠다. 자, 어쨌든 기사 내용 한번 보죠. 이게 뭐 테무 광고인가 봐. 이렇게 하나 봐. 자, 하여튼 저는 아직 진짜 솔직히 테무니 또 뭐 있잖아. 뭐 다른 거 있던데 하여튼 전혀 이거 할 바에는 당연히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 쓰고 말지 말라고 테무 쓰겠어요. 테무 해가지고 정말 뭐 싸고 좋은 제품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계속 보면 자, 중국하고 싱가포르에다가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물게 됐다. 솔직히 얘네들 입장에서는 13억 돈이겠어요. 개인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테무의 과징금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선 공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거 정도면 물려봤자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겨우 뭐 대단한 한 개처럼 13억에 6천. 아니, 이런 걸 영업 못하게 막아야지. 뭘 이렇게 과징금 물리고 뭐 관리체계 개선 공고한다고 애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중국계 이런 이커머스 있다 그랬죠.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이게 중국계 이커머스라고 C커머스라고 하나 보죠. 그리고 중국 전자상가업체를 이렇게 C커머스라고 하나 보죠. 그런 중국 전자상가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건 솔직히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거기에서 잘 보존해 줄 거라고 그 믿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얘네들은 진짜 공산국가라니까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국가는 뭐든지 자기들 어떤 정부 차원에서 뭐 해라 그러면 무조건 다 따라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걸 뭐 자기들이 정보를 지켜주겠다 하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정부 쪽에서 중국 정부 쪽에서 얘를 알리든 뭐 테무든 얘네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다 내놔하고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넘겨주겠죠. 그걸 뭐 자기들이 아이고 우리 고객 개인정보니까 못 넘겨준다고 그러겠어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작년 7월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이 부과됐다. 알리는 이렇고 뭐 방금 어떤 테무는 또 13억 6,900만. 다만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처분이 늦었다. 매출액을 제출해도 뭐 제대로 제출하겠어요. 그냥 대충 줄여서 제출하든가 하겠지. 김혜숙 개인정보위 조사 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얘네들이 조사 협조를 왜 해주겠어.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 가중처벌한 게 저거야. 13억 얼마. 쟤네들이 뭐 13억 얼마 한다고 눈이나 깜빡하겠어. 수많은 저희 나라 사람 말고도 일본 사람 아니면 저번에 예전 뉴스 보니까 뭐 미국이든 저런 유럽 쪽 사람들도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보고 막 싸다고 뭐 광고 보면 싸게 좋은 물건들 보내준다고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쳐봐야 본전이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가입해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만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상대로 사기를 친 건데 그 꼴랑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 과징금 뭐 10몇억 이런 저 과징금 한다고 눈이나 깜짝하겠어.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외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아니면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즉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결국은 상품 배송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외 다수의 사업자들, 우리나라 사업자 말고 다른 외국의 사업자들한테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방침에 대해서 어떤 이용자들한테 뭐 알리고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막 마음대로 처분한 거랑 똑같이.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이 수탁사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위탁받은 그 회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의 관리 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진짜 방치. 니네가 알아서 해놓고는 한번 안전관리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돼가는지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그냥 뭐 맡긴 이래놓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태무가 그러겠죠. 아 우리가 왜 책임지냐고. 쟤들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개인정보 관리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갈 군형들을 다 만들어 둔 거야. 이럴 거라고 태무든 뭐 알리익스프레스든 이럴 거라고 뻔히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뭐 태무든 어디에 가입해가지고 뭐 자기 개인정보가 뭐 그게 도난당해서 뭔가 이런저런 피해를 보면 그건 솔직히 가입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 이건 뭐 누구한테 따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관리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서 국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 보관이 필요할 경우 처리 방침을 공개하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야 되는데 안 했다는 소리지. 자기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든 뭐 태무든 그 이용자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맡겨서 위탁해서 하는데 그 위탁을 했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 위탁해서 맡긴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떤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완전히 진짜 개판이란 소리죠. 개판. 그래서 2023년 말 기준 1일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태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290만 명 1일 평균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누가 우리나라 이 개인 이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또 이런 짓거리도 잘해.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겠다. 이건 쿠팡도 욕 좀 얻어먹는 거잖아요. 쿠팡도 탈퇴하기 어렵게 돼 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쿠팡도 탈퇴하기. 저도 쿠팡에서 물건 샀다가 한번 사서 바로 이건 좀 뭔가 좀 샀던 거랑 원래 생각했던 건 달라서 취소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취소 처리가 안 돼서 취소 처리가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그것도 계속 제가 막 전화하고 따지고 그것도 뭐 전화 어떤 때는 지네가 끊어 그냥 무조건 뭐라더라 뭐 소리 좀 쳤다고 뭐 고객한테 그 상담사한테 너무 폭언을 욕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갔는데 바로 끊더라고. 그것도 진짜 환불하는 게 10만원, 20만원, 1만원, 10,000원, 2만원도 아니고 그때 TV를 산다고 그랬던 거라서 몇백만 원인데 그걸 환불을 그렇게 한 달 동안 안 해주고는 자기들 잘못이 없다는 것은 계속 담당자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그러고 있던 게 쿠팡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따지고 아니면은 JTBC에다가 제보를 하겠다니 어쩌니 계속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며칠 한 3, 4일 후에 환불이 됐어. 그거 너무나 당연히 일찌감치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쿠팡인데 그래도 다른 게 또 그만큼 또 쓸만한 게 없어서 아직까지 탈퇴도 못하고 쿠팡을 쓰고 있는데 쿠팡보다 더 나쁜 놈들이 태문 알릴 텐데 쿠팡도 욕 잔뜩 얻어먹어야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쿠팡도 지 돈 벌기에 바쁘잖아. 그러면서 쿠팡 이렇게 탈퇴하는 게 어렵게 돼 있다는 말 듣긴 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탈퇴하지 말라는 거지. 완전히 노예처럼 묶여가지고 개인정보든 뭐든 쪽쪽 피 빨리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이런 이커머스들이 많은데 양심적인 이커머스들이 진짜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외국 업체들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국내 업체인 아까 전에 여쭤본 쿠팡, 네이버나 이런 국내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안 되고 진짜 전화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니 전화번호 자체도 상담 전화 있어도 그게 무슨 전화 그러면 계속 통화 중이야. 10번, 20번을 해도 통화 중인 그런 데들도 많잖아. 아주 진짜 양심 버리고 돈만 어떻게든지 벌려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셌는데 테무나 알리처럼 이런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한다는 자체가
이런 위험부담을 충분히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근데 보면 태무나 이런 거 뭐 광고할 때 보면 저는 광고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유명 연예인들 써가지고 광고했지 않았을까? 그런 광고 또 생각보다 진짜 그 연예인이 나오면 뭐 대출 광고도 막 연예인들 해가지고 하면 아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저렇게 광고를 하는 걸 봐서 저 대출업체 믿을만 하겠구나. 완전히 사기인데 생양아치가 하는 업체인데도 그런 연예인이 광고했다고 해서 언뜻 믿고 그런 데다가 진짜 돈을 빌렸다가 인생 쫄딱 망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많잖아. 자, 보면 다만 조사 과정에서 태무는 처리 방침을 개정해서 바꿨다고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개선, 그럼 뭐 7단계를 6단계를 줄였냐?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했다고 개인정보위원회는 밝혔다. 솔직히 이런 말 믿을 수 없어. 이런 것들도 뭐 말만 하고 치우지 지네들이 그거 하겠어? 일부 개선했다고. 진짜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얼마든지 해먹을 거 다 해먹어도 결국은 피해는 저희처럼 보통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저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태무나 이런 데서 정말 뭐 싸게 이렇게 보고 나서 손해봐도 좀 괜찮겠다. 뭐 손해봐도 뭐 좀 감수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의 물건을 사면 몰라도 이런 데서 막 비싼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막 정말 그 얘기 같은 제품을 산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사기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업체도 어떻게 사. 자, 태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한다고?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 즉 한국 이 판매자들이 어떤 그 판매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얼굴 동영상을 왜 수집하는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뭔가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태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이 로컬 투 로컬이라는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뭐 한국 담당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또 지원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게 회사뿐만 아니고 그냥 개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판매를 하려고 개인이지만 판매하려고 하면 그것도 받아줬을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신분증, 뭐 주민등록번호, 얼굴 동영상은 왜 수집하는가? 그런 거 하는가? 딥페이크 하려는 거 아닐까? 안 그러면 얼굴 동영상을 달라는 그런 거 있어. 저희도 뭐 수도 없이 여기저기 가입하고 해도 얼굴 동영상 찍어달라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거 요구하는 뭐 가입 조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긴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다? 진짜 딥페이크 외에는 방법, 이 딥페이크 하려고 이렇게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는 거 외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다만 개인정보위는 태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전부 다 파괴했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지네가 파괴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 믿는 것도 보면 물론 뭐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겠지만 이걸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얘네들이 이거 우리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다 파괴했어 믿어줘 그런다고 믿는 게 바보 아닐까요? 진짜 뭐 사람을 무슨 3살짜리 애로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을 거라고 하나 보죠. 개인정보에는 또 태무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 아까 얘기했잖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 이 정도가 얘들한테 돈이겠어요? 이런 걸 이거보다 진짜 100배, 1000배는 더 매겨야지. 그래서 가끔 보면 미국에 이런 데 이렇게 막 무슨 업체들도 뭐 잘못하면 이 부담금 아니면 뭐 좀 벌금이나 이런 거 때리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몇십억 이런 게 아니잖아. 막 몇백억, 몇천억 아니면 몇 조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때려야지 뻘짓을 안 하지. 이렇게 올란 뭐 1,760만 원 과태료, 뭐 13억 6,900만 원 과징금 이런 거 때린다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어. 이거에 100배, 1000배는 때려야지. 또한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러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충분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 개선 공고했다. 이런 거 한다고 눈이나 깜짝하겠어. 법으로 처리해서 뭐 이렇게 위반한 바로 벌금을 뭐
10배, 100배 때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정명령하고 개성공고한다. 우리나라 업체도 시정명령하고 개성공고에도 전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중국 업체가 그런 걸 눈이나 깜짝하겠어? 안 하지. 우리나라 사기치는 업체들 이런 시정명령, 개성공고 이런 거 내린다고 눈 하나 깜짝할까? 절대 아니야. 뭐 아무리 뒤져봐라 나는 상관없다 그런 식이지. 이런 거 전혀 뭐 의미가 없어. 의미가.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국내 외국 사람들, 외국 업체가 와서 국내에서 뭐 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그쪽 업체에 가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어떤 사업할 때 이런저런 제한을 받는 거를 얘들도 똑같이 제한을 받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중국 가서 사업할 때 좀만 잘못하면 다, 거기다 공장 공장에 있는 시설까지 다 내버려두고 다 쫓겨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여기서 얼마든지 불법을 해도 자기들은 외국인이라고,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다 피해를 떠안게 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러터지게 대응을 하니까 중국 애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지네는 얼마든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기껏 한국은 해봤자 이렇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교육하고 인터넷 협력센터,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안내하고 교육할 거라고. 이런 게 걔들한테 먹히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지네가 완전히 통째로 다 먹으려고 난리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째 온갖 피해를 받고 있잖아. 러시아가 지금, 그래놓고는 러시아도 그렇고 트럼프 그놈도 그렇고 마치 우크라이나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거의 초토화돼 있다고 보면 돼요. 저희 같으면 진짜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구, 뭐 부산 이렇게 큰 어떤 대도시뿐만 아니고 작은 도시들까지 제가 지금 있는 구미 이런 데도 작살이 나서 거의 제대로 건물조차 하나 제대로 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박살이 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거 못 찾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푸틴하고 푸틴이 뭐 회담 뭐 일종의 뭐 휴전 협상을 하자고 뭐 그런 건 지는 참석 안 하고 대리인을 보내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는 그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가서 그 대리인을 맞아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휴전 협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이지 우크라이나는 정말 너무 불쌍한 처지에 처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저는 러시아가 또 아니면 북한 애들이 그런 거는 늘 경계를 하고 있다지만 진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지 땅처럼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그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거라고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뭐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제품들, 상품들, 자동차 뭐 별별 걸로 전부 다 다들 슬금슬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출해서 야금야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 우리나라 법은 걔네들한테 전혀 통하지 않아. 기껏 해봤자 이렇게 아주 물러터진 법으로 그렇게 해봤자 걔네들이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어.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지. 근데 이렇게 물러터진 방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중국 애들이 점점 더 길을 펴서 정말이지 뭐 땅도 여기저기 다 살 것 같아. 이제는 막 곳곳에 땅 사놓고 야 저거 내 땅일까 너는 우리 땅이야 그런 식으로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진짜 무슨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매국노들이 설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 뭐 간첩이 어쩌고 하는 뭐 윤석열이 그런 멍멍이 소리는 들째 제껴두고도 일단은 그렇게 막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 붙어서 우리나라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 땅까지 그렇게 팔아넘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게 우리의 어떤 후세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이 되죠. 자녀들이 좀 안정되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른 기타 어떤 나라들도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저 지 이익만 사리이익만 지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정말이지 국가의 그런 중요한 정보를 팔아넘기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간첩이지. 그런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기술적 정보부터 시작해서 국가 어떤 국방정보 이런 것까지 군사적 정보까지 그렇게 팔아넘기는 인간들 그런 애들이 간첩이고 그런 애들이 정말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죠.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정말 제대로 엄격하게 처리해주고 싶은 생각 그렇게 바람이 정말 크죠.
여하튼 말이 조금 더 딴 데로 빗나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껏해봤자 이 정도 대처가 다 다른 게 너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 국가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중국은 우리한테 막 하는데, 아니, 일본은 우리한테 막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하냐고. 왜 맨날 그렇게 물러 터진 식으로 대응을 하냐고. 그러니까, 정말, 저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 저하고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속이 답답해서 진짜 고구마 10,0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한 경우 많잖아. 태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이제 욕 나올 뻔했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다 헛소리예요, 진짜. 확실한 방법은 그냥 태무를 탈퇴하든가 아니면 탈퇴를 할 수 없고 복잡하게 돼 있으면 태무 안 써야 돼요. 태무나 난리든 얘들 거 안 써야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나중에 무언가 또 사기당하고 뭔가 피해가도 그런 거 전혀 복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거예요. 다 이런저런 막 딴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하겠지. 지네들이 책임지겠어. 똑같이 그런 중국 자동차도 그렇고 중국 TV도 그렇고 정말 사서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조금 더 브랜드 있게, 조금 이런 AS나 이런 것들 좀 더 잘 확실하게 해주는 거를 사서, 다른 외제차들 독일제 사든가 아니면 미국제 사든가 일본제 사든가 조금 더 다른, 그래도 AS가 조금 더 잘 되는 쪽으로 믿을만한 데로 사세요. 솔직히 중국제 AS 되는 거, 여기 지금 AS 어디서 중국 TV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주는데? 삼성이나 LG에서 고쳐줄까요?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어디 지방에 무슨 조그마한 업체든 정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고쳐줄까요? 안 고쳐주죠. 물건을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 물건을 계속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있던 그런 것들 AS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대기업들 제품 사는 거고, 또, 요거하고 조금 동떨어졌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시장 통해서 안 사고, 하다못해 저런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물건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도 백화점 같은 데는 거의 정말 잘 바꿔줘. 거의 갔다가 그냥 그대로 바꿔주고 말이지. 아니면 저런 코스트코도 사람들이 왜 요즘처럼 막 이렇게 이커머스나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를 해서 이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다 장사 안 되는데 왜 코스트코만 장사가 잘 되겠어요? 코스트코가 장사가 잘 된 이유는 진짜 저도 코스트코를 벌써 몇 년째 얼마나 이용했는지 10년, 20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지만 교환하는 거 정말 잘해줘요. 물건 뜯었다고 교환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 있다고 물건 들고 가면 그게 그냥 받아서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교환해줘요. 물건이 질이 좋고 그런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런 교환이나 이런 것들, 환불 이런 것들 정책은 어떤 경우는 저희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제품에 좀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품을 산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그 제품 지금 갖고 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벌써 몇 달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그냥 갖다 주면 그대로 그 가격으로 다 환불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뭔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고 나서 그 이후의 처리, 그런 AS가 정말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테무나 알리나, 이런 중국계 이커머스가 그런 걸 해준다? 저는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해준다는 소리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이상한 물건 받았다는 소리만 들어보고 했지, 그걸 잘 처리해줬다, 깔끔하게 환불돼주거나 아니면 제품을 제대로 보내줬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TV든 아니면은 요즘 모르니까 로봇 청소기 중국계 좋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싸지도 않더만. 100만 원 넘고 그거 주고 살 바에 그냥 LG나 삼성 거 주고 살지. 어디 10만 원, 13만 원, 10몇만 원 그럴 것 같으면 그래 한번 써보고 아니면 버리면 그만이 지켜던데 그것도 아니야. 비싸더만. 중국제가 그렇게 비싼 청소기는 처음 봤어. 여하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도 아니면 고장나서 중국계를 샀는데 고장나서 버려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중국 제품을 사든가 아니면 이렇게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게 싫으시면 이런 걸 이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보다 다른 생각, 나는 중국제 너무 좋다. 중국 자동차든 뭐 중국 뭐든 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갖고 댓글 걸지 말라고요. 나는 이렇게 내가 내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 생각이 나랑 다르면 본인 생각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돼. 이렇게 영상 올리고 거기다가 막 댓글 이상하게 달면 싹 다 지우고 대꾸도 안 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막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때까지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이런 중국계 이커머스가 보여줬던 그런 행동이나 보여줬던 그런 태도를 보면 이런 걸 누가 믿겠어. 자기들이 이때까지 저희한테 믿음을 줬으면 중국 제품 아니면 중국 이커머스도 마음껏 쓰죠.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안 줘놓고 지금 자기들이 바뀌었다고 잘할 거라고 말 여기 밑에 봤잖아. 전적으로 협조해왔고 결정을 존중하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사항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 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잘 못하겠어. 돈을 버린다 생각하고 저기서 물건을 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물건 안 살 거예요. 저는. 여하튼 웃기는 기사가 와서 마치 몰랐다는 듯이 쏘갔다는 듯이 개인정보가 틀려서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몰라서 개인정보가 다 넘어갔다는 그런 기사 제목만 보고 웃겨서 가져왔는데 여하튼 개인의 판단이죠.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테무를 쓰든 알리를 쓰든 쿠팡을 쓰든 뭐를 쓰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잘 판단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처럼 소비자들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죠. 쿠팡도 지네가 맨날 무슨 일 생기면은 이거 판매자가 그렇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런 소리 하고도 남을 인간이니까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요즘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 뭔가 이렇게 기업들이 좀 신뢰 있는 행동이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기업들이 많은지 정말 어이가 없죠. 맨날 잔뜩 사기치기 전에 헬스클럽 같은 것도 사기치기 전에 1년치, 2년치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50% 할인해 주겠니? 어쩌니 해서 유혹해놓고는 현금 결제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니 며칠 뒤에 홀랑 도망가고 없잖아. 도망가고 없고 사정이 안 좋아서 안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한 100만원 벌써 결제했는데 1000원씩 이렇게 갚아나가면 얼마나 짱나겠어. 그것도 1000원씩 매번 갚는 것도 아니고 1000원 한 번 넣어놓고 우리는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사기는 아니라고. 그하고도 남는 인간들이 셌으니까 참 누구 말만 따나 코로나 이후 그 이후부터 특히 조금은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애들 정말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왜 저러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저러지 않을 텐데 하는 이상한 작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누가 저희의 어떤 권리를 지켜주고 하겠어요. 하여튼 테무를 쓰든 알리를 쓰든 이런 중국계 이커머스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였습니다.